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거는 사면은 주가가 잘 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뉴스들을 보고 그 업종 4개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한동안 이제 주가가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종들은 좀 피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4가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부양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업종들이 있죠.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원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국내에서는 뭐 증권과 지주와 같은 어떤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도 사실 12일 날 상법 개정이 아니고 이제 밀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고 좀 더 이연되고, 게다가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향후 이제 더 채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계속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야 이게 12일 날 발표가 되면 단기 세론이 우려가 되니까 월화 좀 줄이자 이런 스탠스였으면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반면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상대 강도 상위이면서 또는 상대 강도가 상위가 아니면 당연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업종이 아니니까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스스로 수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어떤 특산품을 팔고 있는 경우는 시장에서는 그런 곳에 좀 더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이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뉴스가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정권의 어떤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신비도 뭔가 좀 이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결국 통신비에 손을 댄다는 거는 통신비를 높여가지고 그 통신사가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 불리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은 거의 당분간은 보지 않아야 되고, 게다가 통신이 이 상대 강도 상위권에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있냐면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가장 중요한 이익이 이자 이익이에요.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이 있는데, 이자 이익이 가장 핵심이고, 이자 이익은 예금과 대출의 어떤 금리 차입니다.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대금리 차가 올라가고, NIM이 님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님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할 예정이니까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NIM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결국 이제 대출금리를 이게 너무 많이 이자 장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뭔가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추경 때문에 이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보험회사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그 뭔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은행 쪽에 대해서 시장이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스탠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상대 강도가 상위였는데 결국 이제 은행이 여기 뒤로 튀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전체 등수에서 또 뒤로 더 흘러나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면 한 개 2,000원,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삼양식품을 제외하고 내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음식료 기업들의 경우에 이 가격 전가를 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수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어떤 회사들, 완전 거의 수출의 어떤 이익 비중이 커져 있는 삼양식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다른 기업들은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밸류에이션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통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시장의 뷰가 이게 최상위권의 어떤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제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한전도 탈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최상위권에 머물 수 있는 업종을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 화장품과 뷰티 이런 것들을 수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화장품 이런 쪽을 소비재를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소비 테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지주와 증권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 글로벌 테마인 뭐 원전 이런 것들을 보겠죠. 건설도 사실 원전이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 지금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군함 관련된 숫자의 차이 때문에 거기를 채워야 되는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이런 이제 쪽으로만 시장에서 계속 쏠려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은 약간 개별 이슈들로 다 지금 플레이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통신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다. 예대금리차 꺾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음식료 가격들 가격 증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공공물가 이거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해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소고법을 통해서 얘네들은 최상위권의 어떤 변동성 조정 모멘텀 기준으로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 오히려 쉽게 플레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어떤 섹터를 너무 많이 사버리면 그 섹터를 내가 가진 섹터가 여기에 해당이 돼버리면 팔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내가 포지션이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한 섹터의 맥스 비중도 항상 정해놓고 하면은, 그리고 한 종목의 맥스 비중을 정해놓고 하면 오히려 이제 꺾어버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전을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 뉴스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냥 손절 쳐버렸거든요. 그 부분은. 한 비중을 4% 들고 있었는데 그 부분 그냥 날려버렸어요. 4% 정도로 한 종목을 시작할 때 3, 4%를 시작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날릴 수가 쉬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정보의 어떤 뉘앙스를 보고 리스크 관리를 과감하게 또 해야 되고, 되는 것들 위주로만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소비재가 굉장히 오히려 나아 보일 수도 있겠고, 게다가 이제 방산도 나토 정상회담 모멘텀이 또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도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 뭐 중국 소비 테마나 인바운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계속 보지 않겠냐. 게다가 12일 날 그 상법 개정이 12일 날 되지 않고 나중에 한다라고 했고, 오히려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증권가 지주 쪽이 오히려 모멘텀이 지금 금세 소멸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숨쉬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앞으로도 비슷한 새로운 정권이 또 등장하거나 어떤 정치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을 만한 어떤 업종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통신요금이나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또는 그 음식료에 대한 가격 정가나 이런 것들이 정권 말기에 대부분 다 이제 가격 정가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은 의뢰 통제를 받는데, 전기요금은 통제를 이번에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받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에 순응해야죠. 그래서 이 4개 업종, 통신, 그리고 음식료, 전기요금, 은행 이런 쪽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